아는 만큼 보이는 부산의 미술, 조금 더 솔직하고 가깝게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술 넘치는 부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가가 작업을 진행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위, 이것을 드로잉이라고 부르는데요. 흔히 드로잉을 생각할 때 연필, 색연필 등으로 선적인 묘사를 하는 것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채색은 물론이거니와 종이에 구멍을 뚫거나 불에 태우거나 찢어도 이것은 드로잉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종이가 아닌 곳에 이루어지는 행위도 드로잉이라고 할 수 있죠. 드로잉의 범주가 이렇게 넓은 것처럼 작가의 활동 영역도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미술 넘치는 부산에서는 드로잉처럼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작가님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드로잉과 같은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게스트 강지훈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복합문화공간 드로잉 카페 오늘 그림 한 장 운영하고 있는 미술작가 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또 많이 왔네요. 네. 맞아요. 이번 미술 넘치는 부산의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미술 작품 창작 활동과 또 이제 부산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작가로서 하신 활동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2020년에 네. 2020년 말에 개인전을 개최하고 또 뭐 이외에도 제가 뭐 크고 작은 단체전에 또 참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자기소개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떤 활동일까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사회적 순환 구조를 좀 만드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작 활동이 또 자기 생활하는데 또 생계도 유지되고 또 그게 자기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생산 과정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어지고 또 그게 다시 사회로 하는 데고 다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런 게 제가 문화예술 생태계 또는 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제가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오늘 그림 한 장이랑 공간 운영이랑 그다음에 제가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체 이름은 부산스러운 청년들이라고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주신 오늘 그림 한 장, 저희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장소에 먼저 다녀왔는데요. 말씀해주셨던 이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똥손 아닙니다. 똥손도 예. 금손이 될 수 있는 그림 같은 공간. 이런 슬로건으로 좀 소개하고 있고 앞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림 한 장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연제구에 있고요. 온천천 카페거리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동네 맞은편에 있는 동네고 예, 연산 1동 1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거지 안쪽에 있다 보니까 검색해서 오시는 게 좋아서 네이버나 카카오맵에 오늘 그림 한 장 검색하시면은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네, 이 드로잉 카페라는 공간이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걸 지향하다 보니까 드로잉 카페로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북한 문화 공간으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청년 단체에서 이곳을 대관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활동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샵인샵으로 또 제로 웨이스트 상점인 이제 네모 상점도 안에 입점되어 있고요. 안 그래도 제로 웨이스트 상점 저는 첫 방문이었는데요. 이제 공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방문했던 날에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더니 거기 이제 수세미 그걸 보고 주변 지인들이 사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네요.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샵인샵으로 이제 입점해 있는 이 공간이 또 더 나아가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로 웨이스트 샵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일단 제로 웨이스트 샵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 계셔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친환경적인 이제 생필품을 중심으로 이제 파는 그런 상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플로깅, 뭐 가치 주킹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뭐 산책하면서 이제 뭐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이제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의 말씀에서 이 운영하시는 공간이 가진 다양한 성격들을 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작가님이 또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도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서를 통해서 작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을 나타낸 키워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창작, 인연, 한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네, 창작, 인연, 한잔. 첫 번째 창작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제 강지훈 선생님이 작가로서 활동하시고 또 공간의 정체성도 약간 창작을 바탕으로 이제 운영되는 곳이라 뭔가 당연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뭐 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호기심이 좀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좀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창작 활동을 아무래도 뭐 어렸을 때 이제 좋아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지향점이 또 다양한 활동을 미술 외에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이어진 것 같아요. 뭐 참고로 약간 제 자랑 비슷한 건데, 중학교 때 그 나무 젓가락으로 이제 튼튼한 다리 만들기 대회가 있었거든요. 부산이에요? 예. 오. 네, 저희 중학교 대표로 저랑 이제 친구랑 이제 둘이서 이제 한 팀이 돼서 참여한 적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는 창작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창작 다음에 인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네네. 인연 같은 경우는 뭐 좀 거창한 표현이라서 제가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서랍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21살 때 그 메모에 둔 종이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라 적혀 있었냐면은, 인생은 반복된 생활이다. 좋은 일을 반복하면 좋은 인생 하고 뒤에는 뭐 적다 말았더라고요. 왜 적다가 말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런 메모지를 이제 또 있는 내용처럼 이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인연을 맺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좀 즐겁고 뜻깊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인연이 정말 공감이 가는 게요. 개인적으로는 이 잠시 스치밥한 이 인연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인연일까요? 이제
저는 지난 2019년도에 작가님이 지금 대표로 계신 부산스러운 청년들이라는 단체에서 워크숍을 참여를 했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이제 청년들이 서로의 좀 존재를 모르는 데서 출발했던 워크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어진 인연이 지금 강지훈 선생님, 강지훈 작가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옥교 PD님 그리고 051 FM 이어서 진짜 말씀해주신 이 인연이라는 키워드 좀 여운이 남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인연이 또 있으셨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한 잔은 인연을 만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마지막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좀 학생회랑 동아리 이런 활동에 좀 푹 빠져 있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밤 되면 이제 술자리를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소주 한 잔 이렇게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저가 된 것 같아서 네, 마지막에 키워드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오늘도 그때 지나가면서 얘기한 건 옥교 PD님이랑 오늘도 한잔 하겠는데 지나가면서 했었었는데 네. 이 창작, 인연, 이 한잔이라는 단어들이 각각 가진 뜻이 다르지만 작가님 안에서 그 결을 되게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저는 앞선 그 창작이라는 단어가 인상 깊은데 이제 또 작가로서 창작이라는 게 또 뗄 수 없는 요소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가의 창작을 발표하는 것이 전시회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 하나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제일 이제 제가 첫 개인전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했던 어떤 큰 전시라고 하면은 이제 2020년에 했던 이제 판타지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판타지전에서 보여주신 그 작품과 전시에서 담고 있는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품은 이제 현상과 판타지는 공존한다 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작업을 했었고, 좀 거창한 표현이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라는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한 번쯤 이제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살아 있어서 행복한 건지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지, 약간 이제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좀 작품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아 있어서 행복한지 행복하기 위해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요즘도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통해서 좀 내가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씌워둔 이제 색깔 없는 색안경을 좀 발견하게 되어서 좀 사실 이런 생각들로 이어진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색깔 없는 색안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제 좀 집착이다. 좀 요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걸 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근데 이런 평소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혹은 이제 보통 고정감정 이렇게 또 많이 표현하지만, 하여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눈앞에 있는 현상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것을 좀 방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방해하다 보니까 좀 나의 욕망대로 좀 보이는 것들을 해석하고 또 그렇게 인식을 스스로가 하게 되고, 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주주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뭐 적절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질문해 주셨던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추가로 이제 좀 이런 현상들이 또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굴레 속에서 좀 뭔가 현대인들이 좀 많은 고민들 속에 살지 않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작품에는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거를 제가 자각하면서도 이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예. 말씀해주신 뭐 색안경과 경계, 욕망 등이 또 작품에서는 또 어떤 기법 등으로 표현되었는지 또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첫 개인전을 좀 인상이 많이 남았다고 이제 드렸던 거는 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17년도에 개인전을 하고 싶었었는데 뭔가 하려고 하면은 주저하게 되고 예. 또 과감하게 하려고 하니까 또 남 눈치가 보이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20년까지 넘어온 건데 이것도 20년 12월에 했어요. 미루다가 일단 날짜는 박자.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좀 마음 가는 대로 하자. 이게 좀 가장 좀 컸던 목표였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좀 마음대로 그리는, 예, 정말 남 신경 쓰지 말고 또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에게 이제 부여하는 그런 어떠한 좀 부담도 덜어내고 뭐 그런 이제 표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과 이상을 누리는 판타지 전의 대표 작품, 시그니처 작품이 궁금합니다. 네, 그 그리다 보니 꽃밭이 되었네 이런 건데 뭐 말씀드렸듯이 좀 이런 것들에서 좀 부여 안 받고 작업을 좀 했던 작품이라서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한 작업이에요. 예. 뭐 기법적으로는 뭐 즉흥 페인팅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네. 작품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은데. 네, 저희가 네. 그 이미지 파일을 받아가지고 띄어 있을 겁니다. 아, 이쪽에. 그래요. 네, 보이시죠? 네, 지금 네, 페인팅에 이 사용된 색상이 핑크여가지고 저는 또 인상 깊었었는데요. 네. 뭐 앞전에 계속 말씀드렸을 별 생각이 없어요. 예, 그 손에 잡히는 대로 했고, 그때 당시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페인트랑 페인트 알료였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빨간색이 먼저 제 손에 잡혀서 이제 작업을 했었죠. 예, 그래서 작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빨간색보다는 좀 핑크색이 많이 보여요. 하고 이렇게 진행되었던 즉흥 페인팅 작품이 구성된 판타지전은 이후 스트릿 댄스와 즉흥 페인팅의 콜라보 전시의 2라운드로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올트랙이라는 이제 스트릿 댄스 팀이 있는데, 그 제 댄스 팀 대표님이 한번 이제 제 전시 관람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작품 보더니 이제 문득 저보고 이제 자기 팀원들이 제 작품을 보고 제 전시 내용과 무관하게 각자가 느낀 점을 가지고 몸짓을 표현해도 되겠냐, 그런 이제 콜라보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릿 댄스가 좀 즉흥적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흔쾌히 좀 제안을 응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춤과 미술이 결합된 전시. 저는 그때 그 현장을 못 봐서 조금 아쉬운데요. 이렇게 예티 씨처럼 아쉬워할 분들을 위해 제가 깜짝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네. 목소리로만 출연하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작가님이 소개한 스트릿 댄스 팀 올트랙의 김백윤 대표님과의 전화 연결인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미술 넘치는 부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뀌신가 봐요. 네, 뭐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수정이고요. 옆에 강지훈 선생님과 같이 진행하는 예티 씨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네, 선생님, 저희 그때 그 판타지 전에서 이제 즉흥 페인팅이랑 스트릿 댄스랑 콜라보 하신 건으로 전화 인터뷰 요청 드리려고 전화 드렸고요.
아, 네네네. 네, 미술 넘치는 부산에 이제 처음 모시게 됐는데 이제 네. 자기소개 및 올트랙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스트릿 댄서 겸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김배균, 백구라 하고요. 제가 올트랙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트랙 팀은 이제 스트릿 댄스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아,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진행한 그 즉흥 페인팅과 이 스트릿 댄스의 협업, 그거를 제안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평소에 강지훈 작가님이랑 조금 친분이 있어서 그런 전시회를 보러 갔었는데, 네. 그 보러 가면서 이제 작가님이랑 대화하던 도중에 그런 페인팅이란 것 자체가 약간 즉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저희 스트릿 댄스에도 이제 프리스타일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프리스타일이 이제 노래를 듣고 그 노래를 안무가 짜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추는 춤을 말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매우 닮아 있어서 한번 저희 팀이랑 한번 콜라보레이션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협업 작업을 하셨을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적으로는 뭔가 즉흥성이 있지만 전시회이기 때문에 뭔가 타인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즉흥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서 그 강준 작가님의 생각과 저희 프리스타일 댄스를 추는 친구들의 생각을 둘 다 담아내보자라는 거에 중점을 좀 뒀던 것 같습니다. 그 작업에 참여하신 분이 이제 백구님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네. 그 두 분의 아티스트 혹시 소개 간단하게 가능하십니까? 네. 한 명은 이민우라고 하고, 이제 닉네임은 1호원이라고 하고, 이제 부산에서 소울이랑 와킹을 추는 친구고, 네. 한 명은 이제 이은결이라고 이제 부산에서 또한 와킹, 그 다음에 소울도 하면서 한국 공연도 병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아티스트와 이제 작업을 하고 나셔서 어떤 좀 느낌이 드셨는지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 자체가 예술에는 선이 없다라는 걸 좀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스트릿 댄스다, 뭐다라는 걸 규정짓기 싫어서 뭔가 조금 더 확장되게 계속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저의 확장성이 좀 더 많이 넓혀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보너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강지훈 작가님께 한번 넘겨드릴게요. 네. 백구야, 네. 말 바쁘나? 맞습니다. 아니 어디 못해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통화 받지. 시끄러워 죽겠네. 네, 지금. 말 바쁜갑네. 지금 행사장이라서. 거긴 화장실도 안 비춰놨나 보네. 지금 시끄러워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보너스 질문은요? 보너스 질문한 거예요. 그래요? 네, 첫 번째 질문이어서 화장실이 거기 없는지 있는지. 지금 강아지 바닷가입니다. 꼭 화장실 2개 있을 건.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두 번째 질문은 좀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방송이니까 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김배균에게는 강지훈이란? 저에게는 약간 시원 소주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제가 술이 약해서 소주를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소주를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주 뵙지 못하지만 같이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몽이 좋네요. 안 본 사이에 말빨 좀. 대목이죠. 안 본 사이에 좀 말빨 좀 늘었네. 요새 조금 그렇죠. 고마워. 네, 오늘 이렇게 미술 넘치는 부산에 짧고 굵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보자. 네, 꼭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재밌네요. 뭔가 한 명 더 통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전환해서 또 예지 씨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께서 처음 소개 때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해 언급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만큼 이와 관련된 이슈를 많이 다루고 계시는 걸 저희는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부산 신진미술 작가 모임이 아닌가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이 모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부산 신진미술 작가 모임은 그 작가 활동을 막 시작했거나 또는 이제 준비 중인 청년 작가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저도 이 시기가 있었고 또 지금 또 저는 이 시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돌이켜 보면은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무래도 초년생들은 인적망이 좀 아무래도 이제 좁다 보니까 아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또래들뿐만 아니라 한 8년, 10년 뒤에 있는 후배들도 크게 고민이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될 수 있는 어떤 좀 뭐라 될까요? 울타리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주로 하는 모임일까요? 아무래도 좀 작가 활동을 이제 지망하거나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은근히 바빠요. 프리랜서가 이제 생각보다 작가도 저는 프리랜서에 속하는 좀 생활적 요소가 많다고 보거든요. 예. 생각보다 바빠요. 예. 왜냐면 일 들어오면 다 웬만하면 해야 되고, 예. 돈 안 되지만 또 따라다녀야 되고. 그래서 정기 모임은 월 1회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종모라고 이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도 이제 무관한데, 이때는 이제 서로 이제 활동들 공유하고 또 이런 이제 각자의 생각이나 고민들을 좀 취합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전시나 그 외 기획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신진미술 작가 모임은 8월에 두 번째 회원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임을 진행하시고 단체를 운영하시고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바쁜 와중에도 올해 전시를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지 또 알려주시겠어요? 두 번째 개인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날은 못 잡았어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네, 의문이 스스로에게 있는데 일단 그래도 최대한 안 넘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작업은 저의 일기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첫 개인전에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생각이나 어떤 표현을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제 느꼈던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좀 공유할 수 있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라서 이런 감정을 이제 고슴도치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사람 형상이 되어 있는 어떤 아바타 같은 그런 이제 매체에다가 이제 의인화를 해서 좀 표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듯이 아직 날짜가 안 나와가지고 장소와 일시가 나오면은 꼭 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판타지전을 못 갔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꼭
꼭 전시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꼭 예, 알겠습니다. 날짜 알려주세요. 예. 네, 끝으로 미술 넘치는 부산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뭐 좀 거창한 표현이라서 제가 더 좀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좀 함축적인 말이다 보니까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좀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어쨌든 저는 계속 형성해 나갈 이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미술 넘치는 부산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또 하루하루를 즐겁고 뜻깊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업로드될 미술 넘치는 부산 4화에 강지훈 작가님 계정과 오늘 그림 한 장 계정을 태그해둘 테니까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의 전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2년 7월에 관람하기 좋은 전시 2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전시 소식입니다. 첫 번째 전시는 부산 서면미술관에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OOTD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스튜디오형 100평 규모의 10개의 테마룸을 가지고 있는 전시로서 다양한 공간에서 그림 작품 설치 혹은 컨셉 공간을 이색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관객들과의 참여와 스튜디오형 전시인 만큼 사진 촬영하기 좋은 곳입니다. 서면미술관은 공휴일에도 운영하며 평일 1시에서 7시, 주말 11시에서 7시까지 운영하니 많은 전시 관람을 통해 인생샷 하나씩 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나는 미술관을 땡땡하러 간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여가를 보내며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에게 필요한 진정한 여가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전시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00여 회 운영한다고 하니 월요일 휴관일을 피해서 미술관 방문하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7월의 전시 소개는 이렇게 마칩니다. 네, 다음 달에 전시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네, 강지훈 작가님 미술 넘치는 부산 5화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제 이야기 이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는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향하는 작가님의 행보를 응원하며 미술 넘치는 부산 4화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수정 그리고 예티였습니다. 저희는 7월 셋째 주 금요일 부산의 새로운 미술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051 FM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사람들이 좀 줄었네요.